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죠. 허브로 충전 시 메인보드가 사망하는 이 이슈를 업데이트로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 맥북 에어 M1을 사용해 본 결과 장점도 정말 많은데요, 단점도 무시 못하게 많더라고요. 정말 자잘한 단점부터 정말 치명적인 단점까지 많은데, 오늘은 좋은 얘기 말고 좀 안 좋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안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는 윈도우 사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처럼 한 10년을 맥 OS만 사용해 본 사람들, 사실 큰 불편이 없어요. 그냥 잘 활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암맥이 정말 가성비 좋게 나오면서 윈도우에서 맥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OS를 쓰면서도 윈도우가 필요한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원래는 맥OS에서 부트캠프라고 해서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암맥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가상OS를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패러럴즈 입니다. 근데 이 패러럴즈가 아직 정식 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베타 버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패러럴즈도 베타, 그 다음에 윈도우도 베타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호환성이 좀 딸려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패러럴즈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패러럴즈 M1 테크 리뷰라고 되어 있어요. 베타 버전이에요. 누르면은 바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로그인하고 가입하고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 과정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윈도우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링크를 아래 드릴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윈도우즈 인사이더 프리뷰인데요, 인사이더 프로그램을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되고,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쭉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러럴즈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고, 다운을 받았다면 여기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프로그램을 누르고 이 암 맥북을 위한 윈도우즈 10을 불러서 그냥 바로 설치를 하면 돼요. 자, 우선 패러럴즈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초반에 세팅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환영 전환이었어요. 이게 우선 영어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뭔가를 치고 싶은데 계속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옵션 커맨드를 누르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혹시나 해서 다 눌러봤는데, 왼쪽에 한영도 눌러보고 시프트 스페이스 다 눌러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알아보니까 키보드에 이 스포트라이트의 활성을 꺼야 여기에서 이 옵션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한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초반에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좀 불편한 부분. 그리고 게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트캠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가상 OS로 게임 안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롤이나 이런 것들 이쪽에서는 안 되고요. 물론 이제 맥OS에서는 되죠. 하지만 맥OS에서 안 하는 이유가 약간의 마우스의 딜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예민하게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려고 맥북을 산다?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 외에 아이폰과의 맥의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맥OS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정도면은 괜찮은데요, 아무래도 윈도우를 쓰던 분들이 와서 적응을 하기에는 저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부트캠프가 안 되는데 패럴에서 베타 버전으로 어찌됐던 간에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정도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 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얘는 프로던 에어던 간에 다 13인치로만 출시를 했죠. 외부에서 사용은 사실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요, 실내에서 메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사실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4인치도 없고 16인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중반 후반 아니면 내년에 M1X나 M2에 14인치 16인치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 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물론 저는 이제 뒤에 있는 이 아이맥 27인치를 쓰기 때문에 서브로 사서 굉장히 좋은데, 이걸 메인으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단점이에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외부 모니터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외부 모니터를 사용하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얘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32인치 삼성 모니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단점이 나옵니다. 바로 포트의 문제입니다. 얘는 아시다시피 이 C타입 포트 2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모니터들은 이 HDMI를 많이 쓰고 혹은 미니 DP도 써요. 그런데 이게 얘랑 연결을 하려면은 결국은 컨버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거죠. 게다가 보세요, 얘가 하나를 컨버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원 연결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다른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허브가 필요한 건데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허브가 이 HDMI가 없는 C타입 2개와 A타입 하나만 있는 허브예요. 그러니까 얘 연결을 못해요. 결국 또 사야 됩니다. 네, 샀어요. 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이제 유그린에서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이 유그린 제품을 알리에서 샀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네요. 요거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얘를 연결해서 또 얘를 연결하는 게 되게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이 애플 제품의 장점이 깔끔함인데 점점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니까 그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좀 자리도 있는데 포트를 좀 넣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네 번째 단점이 나옵니다.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실험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1세대는 걸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로직보드 사망 이슈인데요. 이게 뭐냐면 직접 충전하는 거 말고 이렇게 허브를 이용해서 충전하되 이 전원이 들어가는 허브에 충전을 하게 되면 로직보드가 사망하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허브 때문에 메인보드가 나가는 이런 오류를 업데이트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타사의 전원 공급이 규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여하튼 업데이트가 되었으니 이 부분은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가 있으니까 되게 답답하네요. 얘 좀 치우고. 자, 그래서 오늘은 맥북 에어 M1을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패럴이 아닌 맥OS에서 한글이나 MS 오피스를 사용할 시에 일반적인 작업은 사실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글은 2014 버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신의 그런 기능들을 다 못 쓰고 뭐 단축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라이트하게 사용하기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고요.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와 맥 OS의 그런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를 쓰신 분들이 맥에서 이런 생산성과 관련된 문서 작업을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맥북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게 내가 좀 편하다고 사용하는데 점점 제약이 심해지고 좀 불안하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사용을 할 확률이 높으니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다음 버전을 사야 될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맥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먼저 좀 적응을 하는 좀 거쳐가는 단계로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지만 아마도 다음 버전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나올 거란 말이죠. 아마 부트캠프도 될 거예요. 뭐 결국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 꼭 알고 구매를 하시라. 장점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또 용량 문제도 있어요. 사실 저는 512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256기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패럴을 깔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40기가 정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패럴에서 뭘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용량의 압박에 시달릴 수 있으며 게다가 램이 8기가면은 이 패럴이 리소스를 엄청 먹기 때문에 램 8기가로는 정말 패럴만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거의 다 쓸 겁니다. 만약에 패럴에서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뭐 또 맥OS에서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엄청 느려질 거예요. 아니 막말로 패럴을 사용하기 위해서 램을 16기가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성비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감수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